이원복 선생님과 함께 부천의 이곳저곳을 좀 돌아보면서요. 만화박물관에도 갔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서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좀 박수를 쳐드릴까요? 네. 오늘 이제 선생님과 함께 그러니까 재밌는 우리 이원복 선생님의 책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데 먼 나라 이웃 나라에 최근에 나온 오스만 제국과 터키 편입니다. 세계 역사라는 것은 퍼즐처럼 모든 조각을 맞춰놓고 한눈에 봐야지 세계란 것이 이렇구나, 역사가 이렇구나 하는 건데 너무나 많은 조각들이 빠져 있으니까 이 세계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왜곡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글로벌화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글로벌화된 세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큰 목적이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이것이 이제 책이 나온 지가 30몇 년이 되고 그러니까 욕심이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지도 역사의 퍼즐을 좀 맞춰주자 하는 그 목적까지 발전이 돼서 이제 쭉 작업을 하고 있는데 터키야말로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요 유럽 사람들이 제일 끔찍하게 여기는 게 터키예요. 그 오스만 제국 터키 군대가 계속 서쪽 유럽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그 유럽 사람들에게는 18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터키 이슬람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악몽이야. 그 악몽이 아직까지도 남아가지고 옛날에는 야 터키 사람 온다 그러면 울던 아이가 뚝. 그 정도 이제 무시무시한 나라였는데 지금의 터키는요 거대한 오스만 제국이 분열돼가지고 거기서 남은 유일한 국민국가죠. 터키 민족의 국가. 근데 이 오스만 제국 그러면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슬람 세계의 총합이에요. 그 세계 지도에 오스만 제국 전성기 시대 지도를 보면은 이슬람권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의도적이건 아니던 간에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스만 제국은 반드시 한번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작년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역사가 이게 흘러가버린, 잊혀져버린 과거의 기록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 있고 미래로 가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역사관을 갖는다 해도 제가 뭘 어떡하겠어요. 역사 학교도 아닌데.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만화네요. 그래서 만화의 역사를 접목시키자 해서 시작한 게 먼 나라 이웃 나라죠.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 콘스탄티노플이니 아니면 비잔티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이스탄불의 다른 이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부터도 굉장히 좀 괴리되게 잘 모르는 분들이 그렇죠. 많고 또 이슬람 하면 뭐 테러리스트 막 굉장히 여성 차별적이고 막 이런 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이미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대중적으로 좀 다가가서 쉽게 풀이해서 얘기할 수 있는 책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그래야죠. 생각이 들어요.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슬람은 칼과 후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꼬랑을 들고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영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게. 이런 식으로 참 제가 알고 있는 종교 가운데서는 가장 평화로운 게 이슬람 거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네. 네. 저는요 반갑습니다. 네. 저기 이 동네 사는 네. 그냥 할머니고 이 먼 나라 이웃 나라에 대해서는 손주들이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만화는 별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설책 같은 거 뭐 이런 거 조금 보다가 또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들려서 예, 예. 좋으신 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게 이렇게 저도 이거를 한 이틀 정도 눈도 어둡고 이제 그러니까 이틀 정도 조금 봤는데 완전히 좀 지식이 되는 것 같고 역사에 대해서 그냥 만화가 아니더라고요. 아, 내가 생각한 만화하고 또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끝까지 이제 잘 볼 겁니다. 선생님 책을 읽은 감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이원복 선생님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그런 뭐 점이라던가 아니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아 이런 건 좀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면 뭐 가감 없이 얘기. 네, 너무 가깝잖아요. 이렇게 네, 바로 질문을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접근한 책이 먼 나라 이웃 나라였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그 상당한 그 높은 지식들이 이 책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들을 다 어떻게 찾아냈는지 궁금한 거예요. 제가 다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공부하죠. 공부를 하는데 대부분은 다 기록이 있는 것들이고 근데 외국에서 그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대한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감. 느낌을.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데가 시장하고 그 다음 술집이에요. 그렇죠. 가장 사람 냄새가 나는 데가 시장이거든요. 그 나라의 특징과 그 도시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데가 시장이에요. 그래서 대개 이제 시장 같은 데 꼭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식이란 것도 일종의 실타래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본적인 걸 알면은 그 다음에 그 유출을 할 수가 있고 추출을 할 수가 있다고. 유럽은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전부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라는 얘기는 이 유럽 사람들 전체의 사고의 틀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 종교라는 것은. 유일신 사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 유럽 사람들의 공통된 하나의 기본 이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나라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다른 나라의 기본 용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 기록이나 인터넷이나 거기 다 나오는 거죠. 역사 이야기가 다 나오다가 제가 제일 재미있게 봤고 좀 유익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음식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 크루아상이나 뭐, 예, 예. 카푸치노 이야기를 이렇게 여기 이제 담으셨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신 건지 예, 좀 궁금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그 만화가 근엄하면 만화가 아니죠. 만화란 것은 가장 손쉽고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소프트한 얘기를 많이 껴넣어야지 달달해지고 또 이 달달한 것이 또 기억에 오래 남아요. 옛날에 우리 역사 배울 때 기억나잖아요. 이제 전형적인 역사 교육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교실에 학생들 앉아있어요. 땡 종치면은 뒷머리가 벗어지신 역사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출석 부르죠. 그리고 딱 돌아서 아주 판서하십니다. 맞아요. 백년전쟁, 원인, 근인, 배경, 경과, 결과. 그래놓고 외워. 시험에 나와. 그러면 우리가 100년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와닿지가 그러니까, 않죠. 네? 그렇죠. 네,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히스토리 안에 스토리예요. 역사는. 역사라고. 역사는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서 이 역사를 갖다가 가장 효율적인 전달 방법은 스토리로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도 뭐 후추도 넣고 생강도 넣고 설탕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달달하고 매콤짝콤하게 해가지고 아주 편하고 맛있게 먹게끔 입에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역사 만화죠.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이 터키와 어떤 관계나 그 터키를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어떤 이유나 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스만 제국이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럽을 위협할 만큼 거대한 문명을 이룬 이유가 제국이라는 것은요. 관용과 포용을 잃으면 망해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타 종교를 부인하고 타 어떤 사고방식을 부인하고 기독교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몰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스만 제국이 융성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관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국은 아니죠, 당연히. 왕국도 아니고 공화국이지만 이러한 역사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참 작은 나라답지는 않지만 세계 문명과 역사에 대해서 열린 눈으로 포용적이고 관용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관용이나 포용은 큰 나라만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원복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양서를 또 소개시켜 주실까요? 두 가지 책을 제가 선정해 왔는데 한 가지 책은 읽으시라고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오는 건데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있다. 여기 이 프랑스 만화입니다. 아스트렉스 프랑스 만화고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번역까지도 된 적이 있어요. 이게 75년에 독일에 가서 처음으로 파리를 갔는데 파리에서 제일 큰 책방에 들어갔어요. 그 제일 샹젤리제에 있는 큰 책방에 딱 들어갔는데 맨 한가운데 만화책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한국에서는 만화가라는 직업이 없었어요. 만화가라는 직업이 없고 내용을 읽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이게 르네 고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텍스트를 쓰고 그림은 딴 위데르드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이 문장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이 프랑스 이 만화가 독일 불어학과에서 교재로 쓰여져. 이 만화를 보고서 언젠가 한국도 이 만화가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그 예감을 얻게 한 책이고 그리고 제가 만화로 평생을 보내겠다는 결심을 확고하게 하게 된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중요한 책이죠. 또 한 가지는 제레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나 새로운 지식을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본에 대해서, 뭐 칠레에 대해서, 뭐 미국 등 할 것 없이 그렇게 꿰일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게 참 경탄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분이 얼마나 박학다식한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많은 독자분들하고 동네 책방에 와서 이렇게 오늘 이런저런 얘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선생님?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일종의 스킨십 아닙니까? 독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100명이나 200명 딱 있는 거기서 큰 대형 강의를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사랑방 같아 지금 느낌이. 허심탄회하게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참 좋죠. 네, GD 경자년이 밝아오는데 선생님 덕담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G의 특징이 영리한만 해요. 그리고 재빠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도 항상 영리한 눈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민첩한 행동으로 아주 행복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